그러면 이제 역사는 이게 어느 시대에 누가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자, 그 많은 정보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정보는 많은데 그거를 어떻게 분석하고 구성하느냐, 스토리를 어떻게 만들느냐예요. 그래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 이게 이렇게 되겠구나 해서 해석을 하고 거기에 이제 스토리를 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나와 있는 수많은 고구려 책들도 간접이 다 틀려요. 과연 그게 뭐가 진실일까? 예, 그래서 너무 다양하게 기록이 돼 있고, 조선시대의 고구려사를 쓴 사람들, 뭐 이런 상고사, 뭐 제왕운기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 다 표현이 달라요. 삼국유사에 대한 단군 이야기와 제왕운기에 있는 단군 이야기도 굉장히 틀리거든요. 그거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풀었고, 설은 이제 많이 길었습니다. 제가 참조한 책들이 좀 이런 책들이에요. 제가 쭉 보면서 수많은 인터넷에 있는 정보는 굉장히 이제 틈틈이 계속 봤었고, 일단은 삼국시대의 한반도의 언어라든가, 그 다음에 고대 왕국에 대한 뭐 새로운 시선, 그리고 여기 나오면 진시황은 몽골어를 하는 여진족이었다. 이런 책도 나왔습니다. 대만 사람이 쓴 거예요. 진시황 하면은 중국을 통일한 사람인데 몽골어를 하는 여진족? 예, 맞습니다. 북방민족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이태린의 고조선 연구 같은 경우는 북한 학자가 고조선을 연구한 거, 삼국시대 역사적 진실, 동이한국사.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수많은 연구자들이 부분으로 너무 좋은 거를 많이 정보를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새로운 해석이 막 됩니다. 지금 어때요? 좋은 정보를 보면은 공통된 어떤 뭔가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국사 시간에 배웠던 고구려 역사가 100%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100%라 그러냐면은 스토리가 완전히 틀려져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면은 일단은 다양하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고구려 역사에 대해서. 자, 고구려라고 합니다. 자, 고구려라고 우리가 국호로 갖고 있는데 그냥 우리는 고구려가 건국되면서 끝까지 고구려라고 불렀을까요? 네. 예, 아닐 겁니다. 자, 그러면은 고구려에 대한 편견 먼저 하나 깨뜨리면요. 분명히 여기는 부당서예요. 근데 당나라 시대이 뭐냐면은 기록한 어떤 그 부분에 보면은 동이족, 우리 동이족이라고 그러죠. 동이에 보면은 고려라고 나와 있습니다. 고려, 백제, 신라, 외국, 일본. 재밌죠? 외국과 일본이 따로 있네요. 왜 그러죠? 이거에 대해서 저는 아무도 학자들이 연구를 깊이 안 하더라고요. 이런 기본적인 지식이 있으면 우리는 외국하면 일본이라고 분명히 했는데, 그리고 동이족 중에 사실 일본도 들어가죠. 우리랑 같이 형제니까. 이 정도로 우리는 중국 애들의 입장에서 기록한 부분, 여기 보면 고려자, 출어자, 부여에서 나왔다 라고 나온 것처럼 쭉 있습니다. 거기에 고려라고 되어 있죠. 네, 고구려는요, 장수왕 이후부터는 고려라고 국호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수왕 이후부터는 고려라는 기록으로 쭉 나옵니다. 이 사실 잘 몰랐죠. 예, 그러다 보니까 헛갈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만주에 수많은 저기 내몽골 지역까지 가면 지금 폐허로 남아있는 고려성이 남아있어요. 그걸 중세 고려로 생각하는데 아니거든요. 고구려성이거든요. 그래서 고려라는 부분을 인식하시고 그게 뭘로 됐죠? 바로 우리 코레아가 됐죠.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고려시대 그 고려가 아니라 고구려 시대에 이어서 고려로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고구려 국호는요 이렇게 많습니다. 네. 보면은 처음에 부려라고 해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주몽이 북부에 동남쪽으로 내려와서 부려라고 하고 고시로 성을 삼았다. 그래서 이제 어떤 기록에는 고주몽이 원래 성씨가 해시라고도 하죠. 해모스 이제 그런 부분. 그리고 요렇게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리. 물론 이제 요거는 조금 차이가 나지만 고려, 고리라고도 합니다. 또는 콜이라고도 부를 수 있겠죠.
고리. 그리고 구려라고도 합니다. 또는 불이라고도 하겠죠. 그래서 브리시가 자기네 어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물론 고구려라고 있는데 한자가 틀리죠. 이 구려자에 말마변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말을 발표하기 때문에 말마자 쓰지만 재밌죠. 그리고 발음은 주변에 사투리로 부르면은 이렇게 다양하게 불러질 거예요. 그죠? 고래라고도 할 수 있고요. 고래라고도 할 수 있고, 불이라고도 할 수 있고, 불어도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어느 지역에, 우리도 지금도 사투리가 다양하죠? 말이 완전히 틀리죠? 경상도 사투리하고 뭐, 다 틀리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그 시대에도 땅은 넓고, 불러지는 건 달라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돌골 기문에는 뭘로 써있냐면요. 맥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는 부클리. 이게 뭐냐면 고구려, 돌골은 뭐냐면은 돌골인 북방의 유목민이죠. 돌골 부족이 따로 있었고 고구려 시대 때 북방에 있었었는데 거기에 굉장히 유명한 빌게칸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빌게칸이 죽고 기석을 해서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수많은 나라에서 왔었는데 이게 맥클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범어 잔명에는 고구려를 뭐라고 썼냐면 고려하고서 무쿠리라고 나왔어요. 여기 보이시죠? 고려하고 무쿠리. 이제 일본 애들이 좀 발견한 겁니다. 무쿠리라고. 왜 고려인데 무쿠리죠? 네, 다양하게 불렸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왜 그럴까요? 참 신기합니다. 그리고 비잔틴에도 어떤 기록이 있답니다. 무쿠리라고. 고구려가 무쿠리까지 갔습니다. 근데 그 무쿠리 할 때 이 무쿠리가 어디랑 또 연결이 되냐면요. 옛날에 그 몽골 원나라 때 몽골 제국이 고려하고 같이 일본을 점령할 때 일본의 배를 이제 부산 쪽에서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일본을 점령하기 위해서 고려 수군하고 몽골 그 기마병하고 같이 일본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가미가제에서 태풍 때문에 이제 그 실패했다고 나오잖아요. 쿠빌라이 칸 때. 그때 우리는 뭐 어린애들 울면은 야 옛날에 어린들 뭐라 그랬습니까? 호랑이 잡아간다 그랬죠. 근데 거기에는 일본 애들은 그때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뭐라 그랬었냐면 무쿠리 코쿠리라 그랬어요. 몽골을 무쿠리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고려를 고쿠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죠. 무쿠리, 고쿠리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하게 발음이 걸리고 의외로 이게 서로 안 맞는 것 같지만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 다양하게 불립니다. 근데 그게 지금 시대도 그럴까요? 네. 보세요. 우리나라를 부른 여러 가지 말, 현대말을 봅시다. 우리 대한민국이라고도 하죠. 한국이라고도 하죠. 결애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배달 결애 이런 얘기도 하고 영어권에서는 코리아라고 해요. 일본에서는 강코쿠, 항고, 그죠? 강코쿠, 항고. 이건 뭐냐? 중국 애들 현지 할 때 항고라 그래요. 요거 고래는 터키에서 하고 있고요. 고레아는 러시아권, 아제르바이잔 같은 경우 이렇게 하고 있고요. 프랑스나 스페인권에서 꼬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표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기록이 없고 2000년 후에 이 나라들이 서로 다른 나라일까요? 굉장히 틀리죠. 근데 이게 전 민족이 다 그래요. 전 국가 민족들. 터키에서도 주변 국가, 그죠? 우리는 몽골이라고 하지만 터키에서는 뭐라 그래요? 몽골을요? 예. 몽골스탄. 그렇죠. 몽골리스탄이라고 그러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민족마다 그 나라, 그리고 우리는 독일이라고 하는 데를 터키는 뭐라고 하죠? 알바니아라고. 그렇죠. 알마니아라고 하죠. 신기하죠? 다 민족마다 그 국가는 부른 게 다 틀려요. 그러면 이 부분을 봤을 때 이게 다 다른 나라인가요? 아닙니다. 고구려도 분명히 어느 지역, 돌고린이 봤을 때, 거란인이 봤을 때 그 나라 이제 중원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다르게 부를 수 있고 다르게 지칭할 수도 있죠. 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냐면은 이제 왜 이 모콜리로까지도 갔냐면 고구려는 맥족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결애라고 하는 것처럼 걔네들은 예족과 맥족으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예맥,
이라는 그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맥쪽에 구리라 그래서 맥고리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는데 이건 학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건 검증이 안 돼가지고 제가 얘기는 안 하는데 그렇게 다양하게 불렸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고구려가 상당히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자, 제가 사실 본 게임은 어차피 다음 강의지만 좀 지루하지만 약간 학문적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문자와 소리입니다. 우리말을 문자로 표기하는 법은 음차, 훈차가 있다고 하는데 그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음차와 훈차에 대해서? 상당히 잘 모르시죠? 음차는 뭐고 훈차는 뭐고. 음차는 뭐냐면은 기록 문자가 없기 때문에 한자의 소리값을 음만 따오는 겁니다. 그래서 음차라 그래요. 근데 그거를 훈차, 뜻까지 빌려오는 거예요. 뜻. 그 의미까지 빌려와서 비슷한 그거를 이제 맞출 때는 훈차라고 해요. 그리고 재밌는 건 뭐냐, 이 삼고음. 왜 삼고음이라고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부르는 한자, 지금 보세요. 중국 애들이 부르는 그 한자 소리하고 우리가 지금 부르는 한자 소리가 똑같은가요? 틀리죠. 예,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중세시대, 고려시대 이후에 부르는 한자 발음하고 그 다음에 그 이전에 고구려, 이제 당나라 입장에서 볼게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당나라 시대에 불렀던 그 한자 소리하고 완전히 틀려요. 중간에 뭐 그리고 그다음에 중간에 명나라, 청나라 때 한자는 완전히 틀립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뭐예요? 지금은 우리 모든 기록에 있는 거를 현재 한국에서 발음되는 그대로예요. 근데 음을 빌려왔던 것들은 어떻게 문제가 생겨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기록이나 국어 시간이나 역사 시간에 아무도 안 가르쳐 주다 보니까 우리는 그 시대를 지금 현대적 해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고 오류가 그래서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있어요. 기력 사투리. 우리가 표준말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수도가 있는 부분이 표준말이 되죠. 그러면은 고구려의 수도가 있었던 국내성과 평양성의 말하고 경주가 수도였던 신라의 말하고 공주 사비 부여에 있었던 그 백제 말하고 표준어는 어떤 게 진짜 표준어일까요? 예, 완전히 다르죠. 근데 우리는 같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항상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많은 언어가 너무 많이 변천됐어요. 우리가 알타이 어제인데 너무 많이 변경이 됐는데 그 이유가 너무 또 아이러니하게도 많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역사 얘기 들으러 왔는데 이게 국어 얘기해서 참 근데 이게 전부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음차, 훈차 예시를 잠깐 해볼게요. 탄천 혹시 아세요? 탄천 그 송파 쪽에서 이제 용인에서 성남 거쳐서 쭉 해서 잠실로 쪽으로 빠지는 송파 쪽으로 빠지는 하천 이름이 탄천이에요. 그래서 제가 유래를 알아봤더니 옛날에 그 수술 부어가지고 그 상류층에서 용인 쪽인가 어디 쪽에다 수술 부어서 물을 내다 보니까 항상 검했어요. 그래서 까맣게 타서 그 까만 내가 계속 흘린다서 탄천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탄천은 뭐예요? 순내. 원래 발음, 한국식 오리지널 발음은 숯이 내리는 물이라 해서 순내라고 했는데 이거를 뜻을 따서 훈차했습니다. 그래서 탄천이라고 했어요. 숯. 탄천. 이것까지 이해됐어요. 숯처럼 검은 빛이 나는 내. 희낸 걸. 근데, 그래서